안녕하십니까. 내과 의사 그리고 소설가 연규호입니다. 오늘은 뇌과학과 문학 이론 30번째 세미나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인지기능과 인지기능에서 이루어지는 추론, 인퍼런스와 유추, 아날로지컬 인퍼런스, 유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목은 이미 전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이 있기 때문에 반복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인간의 뇌는 아시다시피 대뇌가 있는데 대뇌 중에 앞에 있는 부분을 전두엽이라고 합니다. 전두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두엽이라고 하는데 전두엽은 두 개로 나눠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이 부분을 전전두엽이라고 부르고 뒤에 있는 부분을 계속해서 그냥 전두엽이라고 부릅니다. 엄밀히 말하면 남아있는 전두엽은 운동 영역의 전두엽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요 전체가 전두엽인데 그 가운데 하얗게 되어 있는 이 부분 요까지가 전전두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파랗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전두엽의 남은 부분으로 운동 영역이라고 한다. 운동 영역. 그래서 요 앞에 있는 것을 전전두엽은 인지기능의 뇌다. 코그니션이라고 하는데 이 인지기능은 다시 둘로 나눕니다. 이렇게 하얗게 되어 있는 이 부분 요것을 갖다 순수한 인지기능 영어로는 cold cognition 그리고 요 앞에 있는 부분 11번과 이렇게 해서 요까지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전전두엽의 정서 기능을 하는 인지기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hot cognition 브로드만 에어리아를 보면 이 cold cognition은 9번, 10번, 11번, 47, 46 그리고 hot cognition은 11번이 겹칩니다. 47번도 겹치고요. 32번 요까지를 갖다가 hot cognition이라고 하는데 요 cold cognition은 순수한 인지기능. 순수한 인지기능이란 뭐냐면 기억을 만들고 기억을 해석하고 기억을 저장하고 그 기억을 가지고 개념을 만들고 개념을 가지고 상상을 만들고 그리고 뭐 그것을 갖다 생각으로 내보내는 일 그걸 갖다 순수 코그니션 인지기능이라고 합니다. 아주 뇌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나머지 정서 인지기능 하트 코그니션은 뭐가 하면 이 인지기능과 이 감성의 뇌가 서로 부딪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전전두엽 이 부분을 갖다가 특별히 충동 억제, 감정 억제하는 인지기능 에어리아인데 이것을 저는 따로 떼가지고 정서 인지기능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요걸 아주 충실히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인지기능, 순수 인지기능, 그걸 다른 말로는 칸트의 뇌 백악관이라고 하고 행정기관 중에서 아주 중요한 백악관 칸트의 뇌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9번, 10번, 11번, 46번, 47번인데 그 중에 46번, 요 46번에 해당되는 이것을 이걸 대통령이라 말을 쓰는 것이 이 대통령은 주위에 있는 9번과 10번, 11번, 47번을 동원해가지고 30까지 동원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은 대통령이 하는 제일 중요한 일은 기억을 바깥에서 들어온 정보를 갖다가 여기에서 기억으로 무엇인가 해석을 하고 분석을 해가지고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것. 판단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액션을 이루고 그 액션을 이루는 것을 갖다가 다시 기억으로 저장을 시키는데 반드시 감각에 대해 저장을 시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장되어 있는 것을 또 바깥으로 데리고 나와서 비교를 해보고 또 저장을 시키고 합니다. 다른 기억이 들어왔을 때 이 기억이 들어온 것을 비교를 해볼 때 이 들어온 것과 비슷한 것이 없는가 해서 이 안에 감각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또 비교를 해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판단합니다.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것 갖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일을 뭐라면 워킹 메모리가 작업 기억이라고 합니다. 작업 기억입니다. 그렇게 해서 무엇을 만드냐? 기억을 만들어서 저장을 시키고 그 기억이 또한 지각을 만들어 저장을 시키고 지각이 또 지적이
또 개념을 형성합니다. 개념을 형성해서 저장을 시킵니다. 이 저장, 기억, 시각, 개념 같은 것이 어디 저장되냐면 감각의 뇌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시각적인 것, 촉각적인 것, 그리고 청각적인 것을 에어리아에 두고 저장을 시키는 것입니다. 요까지를 갖다가 무엇이라고 하면 1차 의식이라고 합니다. 1차 의식이라고 하고, 이 1차 의식을 그때 나온 개념이나 기억을 말로다가 끄집어내서 생각으로 끄집어낸 그것이 바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80%가 해당되고, 나머지 2차 의식으로 나오는 말, 생각은 20%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1차 의식에서 기억을 만들고 개념을 만들고 지각을 만드는 이때에 어떠한 일로 만드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때 중요한 것이 추론이라고 합니다. 추론, 인퍼런스라고 합니다. 추론이란 말은 다른 말로 예측 또는 suspicion, 그러니까 무엇인가 추측하는 것이 추론입니다. 추측을 해가지고 무엇인가를 알아내는 것이 추론이라고 합니다. 추론. 그러면 이 추론이 왜 중요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참 인간의 머리는 재밌는 것이, 인간의 이 대뇌, 머리는 어디에 들어있는가 하면 우리 해골 속에 들어있습니다. 해골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사물과 감각이 머릿속으로 들어올 때는 무엇을 통해 들어오냐면 말초신경을 통해 들어옵니다. 말초신경. 눈이라든지 귀라든지 피부라든지 이런 같은 말초신경을 통해서 들어와가지고 어디로 들어오냐면 대뇌 하부의 뇌 가장 위축에 있는 시상으로 들어옵니다. 거기까지 들어오는 것이 바로 말초신경입니다. 그 다음에 시상에서 대뇌 후두엽, 측두엽, 두정엽으로 분배를 해줍니다. 감각을. 그 감각이 분배된 것이 다시 모아가지고 어디냐면 측두엽의 해마로 옵니다. 해마로 온 것이 전두엽 가운데 제일 앞쪽에 전전두엽, 지금 말씀드린 인지기능, 전두엽, 인지기능으로 들어오는데, 그때 인지기능이 어디냐면 순수 인지기능, 즉 대통령이는 순수 인지기능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때 대통령이 여기 들어온 그 감각이 무엇인가, 사물이 무엇인가를 이걸 갖다 정보라 합니다. 이 정보를 갖다가 해석을 하고 분석을 하고 이런 거 할 때 무엇으로 하느냐면은 추론으로 합니다. 왜 추론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해골 속에 들어있는 뇌는 바깥을 말초신경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온 걸 가지고 이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맞혀야 되는 입장입니다. 직접 본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정보라든지 다른 것을 가지고 이것이 무언가 추측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추론이라고 합니다. 추론, inference, suspicious, 의심하고 추론하고 이와 같은 것을 추론이라고 하는데, 왜 추론하느냐? 깜깜한 데에 들어박혀 있기 때문에 바깥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예측을 하는 거죠.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걸 가지고 비교를 해가지고 예측을 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맞추는 것이 바로 추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론을 보면은 여기에 마일에 사과로 가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전전두엽에서 대통령이 이것이 무언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추측을 합니다. 이것이 뭘까 추측을 할 때 그때 감각에 내 저장되어 있던 유사한 것을 끄집어내가지고 비교를 해봅니다. 이게 뭔가? 이거 사과 아닌가? 추측을 해봅니다. 이것은 사과다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사과다 하는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 사과니까 먹자라든지 아니면 저장하자든지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과에 대한 그것을 그대로 저장을 합니다. 사과가 여러 개가 저장이 되면은 큰 기억이 됩니다. 그 큰 기억이 범주화를 통해서 개념이라고 하는 사과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이거는
단지 추측을 해가지고 무엇인가라고 알아맞춘 것이기 때문에 그 개인으로 볼 때는 아주 순수합니다. 꾸민 것이 아닌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갖다가 받아들여가지고 이 사과다, 장미다 하는 것을 알아맞추게 됩니다. 그때 이것을 저장을 시킬 때 어떻게 저장시키냐? 그림으로다가 싱글 포토, 한 장짜리 그림으로 항상 현재가 있는 그림으로 저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공간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저장할 때 시각적인 그림을 그려가지고 어디에 있는가 하는 그림으로서 저장을 한다 이럽니다. 그때 하는 행동을 추론이라고 한다 이거죠. 추론. 그래서 추론이라는 것이 그렇게 해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왜 이걸 갖다 강조하느냐면 자, 1차 의식에서 추론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예측을 해서 알아맞춘 그 정보를 저장을 해가지고 점점 커진 것이 개념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개념이 되는데 이거를 그대로 말로다 꺼내서 바깥으로 내보내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생활의 80%는 개념적인 것, 지각, 기억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장에 가가지고 쌀을 하나 사러 갔습니다. 쌀 사러 가면 이 쌀이구나, 이건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것을 아니까 꺼내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80%가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리고 철학은 이 개념에서 끝납니다. 이 순수한 개념을 갖다가 더 많은 개념으로 더한다, 더하는 것이죠. 더하고 더하면 지식이 커지죠. 그거를 그대로 말로다, 글로다가 바깥으로 표현했을 때 철학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개념을 이걸 갖다가 나레이션으로 할 때 거기에 묘사를 하거나 감정이 들어왔을 때 스필이라고 하는 문학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1차 의식에서의 뇌가 즉 대통령이죠. 대통령이나 이것이 워킹 메모리, 자각 기억을 워킹 메모리, 작업 기억에 의해서 그 기억을 알아내고 하는 것이 추론이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인간은 이거 말고 2차 의식이라고 있습니다. 2차 의식은 이것은 말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청각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청각적인 이미지라는 것은 이것은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인간은 많은 그 그림으로 되어 있는 시각적인 이미지를 청각적인 이미지, 즉 시간적으로 나레이션 해가지고 이것을 글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2차 의식인데, 그러면 이 개념을 갖다가 다시 2차 의식으로 만들 때는 지금처럼 추론처럼 추측을 하고 예측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때는 이 개념과 다른 개념 같은 것을 하나로 더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개념과 다른 개념을 가지고 다른 개념을 만든다 이럽니다. 다른 개념을. 그거를 갖다가 유추합니다. 아날로지컬 인퍼런스 유추합니다. 아날로지컬 인퍼런스 함으로써 인간은 상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상을 할 뿐만 아니라 창의를 할 수 있고 공상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차 의식의 이 순간에서는 순수하던 개념이 더 거짓말도 만들어질 수 있고 또 다른 형이상학적인 것도 만들어질 수 있고 여기 변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20%밖에 안 되는 2차 의식이 인간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상상이나 창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상으로 나오는 것이 시와 소설입니다. 또 상상으로다 만든 것이 과학의 발달성입니다. 창의가. 공상영화도 그렇습니다. 이때 이렇게 창의나 상상을 할 때는 추론이 아니고 단지 예측만 하고 무엇인가 알아맞추는 그런 것만이 아니고 이제는 이것에서 다른 것으로 섞어가지고 다른 것을 만들어내는 것. 그걸 갖다 소위 유추라고 합니다. 유추를 했기 때문에 상상으로 나온 시나 소설에는 비유가 있고 직유, 은유, 또 상징, 환유 같은 그런 것이 메타포 같은 것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 나오는 시나 소설은 더욱더 귀하게 값진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차이 나는 것이
추론과 유추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번 다시 이 도표, 유명한 에델만 도표와 제가 만든 도표를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감각이 들어오고 감각에는 해마, 전두엽 여기서 기억이 만들어져 가지고 1차 의식이 만들었는데 이때는 단기 기억이고 개념이 끝나는 거다. 1차 의식이다. 그때 기억은 경험자하다. 이제는 이 도표는 완전히 이해가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2차 의식을 만들 때 창의 상상, 공상을 해가지고 바깥으로 나올 때 이때 이것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인지기능, 순수 인지기능, cold cognition 9번, 10번, 11번, 46번, 47번 거기서 일어나는 건데 요렇게 여기 요것만 일어나는 경우를 갖다 소위 이성적인 인지기능이 되겠습니다. 이성적인 인지기능. 이렇게 해서 쓰여진 글 같은 것은 서사적인 것이고 오브젝티브한 거, 객관적인 그런 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이 인지기능 두 번째, 즉 정서 인지기능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대뇌 하부연의 감성이라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감성은 감정과 욕망, 욕구,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들이 여기에 인볼브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인지기능으로다가 글을 만든지 말을 할 때 개념을 만든지 상상을 이런 걸 만들 때 감성이 아주 강하게 작용을 하는 경우 감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경우에는 이 경우를 우리가 말해서 서정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서정적이다. 감성적이다. 이것은 아주 디테일하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아주 순수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으로서 나오는 글이 서정시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반면 이렇게 1차 감성이 이 이성과 만나서 만들어진 2차 감성, 즉 정서가 있다고 했습니까? 정서가 여기에 작동을 할 때에는 이것이 정서적인 것으로 바뀌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것은 비교적 이성과 감성이 50%가 잘 배합되어 있는 아주 훌륭한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런 것이 대개는 엠파시, 공감적이라 이겁니다. 여기 이것이 아파시가 되겠고 여기 심파시가 되겠죠. 그래서 아파틱한 것이 정서적인 것이 말을 통해서 나올 때 정서적인 말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리스에서 수사학이 발달했습니다. 수사학에는 대개 아시다시피 귀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덕션은 여러 가지 머티리얼을 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어떠한 결론을 만들어내는 것이 귀납법입니다. 반대로 어떠한 결론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 이론을 찾아가지고 소재를 찾아서 증명해내는 것. 그걸 갖다가 소위 연역법, 디덕션이라고 합니다. 디덕션. 그런데 이 추론을 갖다가 어떻게 영어로 표현하면 abduction. 물론 inference라는 말이 추론인데 이 수사학으로 말할 때는 abduction에 해당됩니다. abduction. 이것이 추론이고 유추는 analogical inference, analogical abduction이 되겠죠. 그래서 이 용어를 좀 이해해 주시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보면은 특별히 우리 다시 아주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뇌는 대뇌가 있는데 대뇌 가운데 그 앞에 있는 부분을 전두엽이라고 전두엽 가운데 앞에 있는 걸 전전두엽이라 하는데 전전두엽은 두 개로 나누다 했습니다. 이렇게 콜드한 에어리아 그리고 핫한 에어리아. 그래서 이것을 콜드한 에어리아는 순수한 인지 기능으로 이렇게 글을 만들고 생각을 하는 것을 말을 만들고 하는 부분이 되고 이 핫한 인지 기능은 이 인지 기능과 감성이 만나서 정서를 만든다 그랬어요. 정서를 만드는 것이 정서의 뇌. 그래서 여기는 A와 B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지 기능에서 바깥에서 들어온 정보를 갖다 분석해낼 때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 1차 의식이랄 때
1차 의식에서 분석되는 기억이나 개념 같은 것은 추론이라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추론은 예측, 추측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만들어진 1차 의식을 2차 의식으로 만들 때에는 이 개념이나 기억을 가지고서 만들어낼 때 여기는 유추라는 방법으로 상상과 공상, 창의를 해서 말을 통해서 생각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추론과 유추가 아주 중요한 결과를 가지고 이것이 추론과 유추를 할 때 반드시 감성이 인몰바입니다. 유추할 때도 감성이 인몰바입니다. 추론할 때도 정서가 인몰바입니다. 또 감성이 유추할 때도 인몰바입니다. 그래서 이 감성이나 정서가 인몰바 안 돼 있는 상태가 서사적인 것, 에픽이라고 하죠. 에픽. 그리고 감성이 많이 되는 걸 서정적이다. 릴릭이라고 해요. 릴릭. 그리고 이 감성이 골고루 되어 있는 것을 정서적이다. 그래서 엠파틱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글, 감성적인 글, 정서적인 글. 여기는 아파시, 심파시, 엠파시 이와 같은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이 자체로만 나가는 것, 이성적으로 나가는 것만을 가질 때 칸트의 뇌가 되었고 정서의 뇌가 인볼브 했을 때 정서 A, 플라톤의 뇌,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이 제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리피트를 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